이 국장님, 네. 8일 날에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네. 이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네, 기일이죠. 8월 27일 날 1차 준비 기일을 가졌었고 네네. 이번에 또 가지면은 이제 사실상 본재판에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재배당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내일은 어차피 8일 날은 예, 예.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신준 판사가 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나올 테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태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태 의원이 지금 법안을 지금 마련 중이에요. 그래 통과시키겠다라고 한 법안이 뭐냐면 현행법상에는 이 재배당이 현재 이 상황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재배당이 안 돼요. 재배당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1심 판사가 그러니까 1심에 관여한 판사가 2심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 이동이 돼갖고 뭐 배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안 된다. 심증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게 제척 사유죠. 그렇죠. 이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재배당의 사유가 되는데 지금은 공범의 관계잖아요. 공범의 관계에서 당연히 그 하나의 어떤 재판정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근데 뭐 공범인데 이미 재판을 한 사람 재판도 안 된다. 이게 현행법상이 안 되니까 이건태가 공범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도 다른 어떤 또 다른 공범과 관련된 판사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예. 법안을 만든다는 건 현행법상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현행상으로는 아마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그런 게 받아들여지면은 이 큰 법원에는 판사가 여러 명 있지만 네. 작은 지원 같은 데는 판사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렇죠. 보면 공범이 뒤늦게 잡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잡힌 그 범인에 대해서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노를 하겠죠. 당연히 이것은 의견서이지. 네네. 뭐 지난번 기속될 수 있는 사유가 없죠. 재판부를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해 달라. 네네. 뭐 이런 것에 요구.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그 문제를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의 제기가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의견서기 때문에 재배당 요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판사가 거부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당을 요청한 이재명 대표 측에 꼼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라든지 뭐 모든 그런 그 사개 재판에서 늘 구사하는 게 첫 번째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사건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 8월 27일 그 수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사를 못했다. 이건 언제나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작전이 그겁니다. 두 번째가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배당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므로 이 재판부를 나는 기피하겠다라는 빌드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피 신청하면 또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꽤 과거에 보면 거의 한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그리고 결정하는데. 또 결정이 되면 다시 이제 항소해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송을 요청했다가 기각이 되면 그게 대해서 불복이 가능하고 그런데 아까 재배당은 뭐 그런 게 없다고 했지만 때문에, 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늘어지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시간을 늘어져요.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사실은 올 2월에 인사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이화영 재판 1심을 끝내려고 가락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신진우 부장판사를 1년 더 그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은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이동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그때까지 재판을 신진우한테 안 받겠다 부장판사 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작전이죠. 그러나 또 모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봐왔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끝내고 가세요. 뭐 대법원 판결이야 항소심에서 사실심이 끝나면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까지 또 연장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신속 재판, 권력이나 여론에 그러지 말고 당당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에 그 신순 부장판사가 그대로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대법원 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스스로도 이 판결, 이 재판만큼 하고 가겠다라고 스스로의 의견도 수원지법원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지의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럴 수 있죠. 뭐 가능하겠죠. 워낙에 뭐 강골이고 또 이 신속 심리로 유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김성태 재판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제가 알기에는 6월 달인가요? 아주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심리를 해서 빨리 재판을 끝낸 그런 이 결과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가장 이 심각하게 보는 게 이 대북 송금 사건인 모양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것은 벗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렇죠. 또 이 문제가 이화영이가 이미 9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범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15년 내지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장동 재판에도 변호사를 5명 투입했는데 네. 이 대북송금 재판에는 변호사 10명을 선임했고 그중에 이장형 이 변호사라고 부장판사를 지내고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대장이 돼가지고 변론을 맡게 되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장동은 어차피 30년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개 재판 중, 4개 그 혐의 중에 하나만 지금 끝났거든요. 위례만 끝났고 대장동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걸릴 테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지금 많이 필요 없는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험하다. 특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을 빨리 끝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3사람이 주목이 됩니다. 10명 중에 이장형, 이찬진, 김종보. 근데 이찬진과 김종보는 워낙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재명과. 이찬진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송사를 맡았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절친이라고 할 수 있고. 김종보는 뭐 2019년도에 2심에서 300만 원 그 선거법 위반이 나오니까 대법원으로 갈 때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냈던 변호인단에 앞장섰던 사람 민변 출신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장형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장형은 어떤 민변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입니다. 아주 정통 판사 출신의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어떤 법무법인 S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지금 기사가 좀 나와 있고요. 신진우와 이장형은 75년생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진우가 조금 앞서서 들어간 것 같아요. 신진우 뭐 직계라는 말도 있어요. 신진우 부장판사. 예. 뭐 여러 가지 신진우와 관련된 전관 뭐 이런 어떤 느낌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장형과 관련돼서 이장형의 지금 경력을 봤더니 이 사람이 고대 법대를 나왔어요.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 다음이 북한대학원 대학교 법행정 석사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가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이 뭡니까? 뭐죠?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장형이 그 다음에 어디에 판사인데 어디에 파견 근무를 하느냐? 통일부에 파견 근무를 해요. 그러면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가 그걸 갖고 그 경력을 갖고 판사인데 법원에서 통일부 나가, 너 그 석사니까 하고 통일부에 나가갖고 법률적인 어떤 부분을 지금 담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법리적인 다툼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장형을 선택했다. 그런 또 이 뒷배경이 있네요. 네네. 그런데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이장형 이런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쓰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3년간 이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를 26명 썼는데 자기 재산은 1억 6천 푼이 안 줄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만 주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일이죠. 예. 지금 다들 궁금한 것은 대장동 변호사라든가 그 사람들은 금배지를 달아주었으니까 5명이나. 뭐 그 사람들은 뭐 돈을 안 줬다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들 뭐 김현장이라든가 유명한 로펌에서 나오는 변호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시간당으로 얼마씩 받잖아요. 그렇죠. 김만배는 200억을 김현장한테 갖다가 돈을 미리 주어놓고 변론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 1억 6천 줄었다는 것은 자기 뭐 법인카드 못 쓴 그 돈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경기도 법카를 못 쓰니까 이제 카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변호사비는. 그렇죠. 최근에 3년을 저수지가 어디가 있으니까 이 그렇죠.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3년을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9억이었어요. 네. 근데 2023년 그 작년 말에 재산 공개를 하니까 31억입니다. 늘어버렸나요? 아니 당연히 늘긴 늘었겠지만 아니 당시에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에 갖고 경기도지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의 재판 아까 변호인단이 김앤장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손꼽는 로펌 7개가 들어가요. 예. 그리고 또 그냥 로펌의 변호사가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등 다 쟁쟁한 이름의 그 전관들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20억, 30억이 지금도 31억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줬다는 얘기고 현재까지도 지금 4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재판이 지연되잖아요. 지연되면 그게 계속 돈이 나가야 됩니다. 출정 그럼요. 횟수마다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재판할 때는 대장동 저수지에서 좀 흘러나왔는가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그건 거의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수사를 통해. 그러니까 그건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온 얘기는 배소연 저수지 아니냐. 배소연, 그 빌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80억. 그렇죠. 또 하나는 판교 정자동 저수지. 네. 그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힐튼 호텔이. 네네. 거기에 엄청난 특혜를 줘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백현동보다도 더 5단계로 올려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디서 돈이 나오겠느냐. 돈 없이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 대법관 같은 경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죠. 전화 한 통으로 20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정말 이건 미스터리죠. 어쨌든 이제 이재명도 11월에 2개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지금 복잡해 갖고 4개의 사건이 붙어 있어 가지고 뭐 10년 후에 나올지 모른다는 거지만 대북 송금 사건 이건 내용도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판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북 송금 여기다 변호사를 10명이나 투입할 정도로 여기서 끝장이 날 또 가능성도 크다. 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